매주 목요일에 이 시간 갖고 있습니다. KFM 스페셜. 벌써부터 훈훈한 소식 듣기 좋네요 하는 오늘 아이템이 그렇습니다. 문자도 올라오고 있는데 6772번님 시사 999에도 기부 좀 해주세요 하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기부가 필요하죠. 자, 라디오 탐사 저널리즘 KFM 스페셜. 오늘은 나눔의 미학, 기부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국 나눔의 문화의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얘기를 하셨는데 취재를 해온 반승원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가 나눔이에요, 나눔. 네. 예. 근데 이 사실 나눔 얘기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추울 때, 겨울에, 연말 연시에 많이 좀 이슈가 되는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날이 추워지고 이제 불우이웃 돕기 운동이 확대되면서 나눔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요즘 폭염에는 사실 추위 못지않게 어려운 이웃들 진짜 견디기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연말에만 이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해 중간쯤 혹여 좀 소외된 불우이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짚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날 추워지면 견디기가 좀 힘든 그런 어려운 이웃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폭염도 거의 재난 수준이 돼서요. 이 무방비 상태에 어려운 이웃을 좀 생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 사실 가져도 또 갖고 싶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풍족해지면 나누겠다. 하지만 사실 체감으로 풍족해짐을 느끼는 시점은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불만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더더욱 지금 현재의 작은 실천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예. 그렇게 여러 사람들의 정성이 이루어져서 세워진 기적의 병원이 있어서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네. 10,000명의 시민 기부와 500여 개의 기업,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통합 재활병원, 푸르메 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이 그건데요. 예. 지난 2016년 4월 28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먼저 푸르메 재단의 고재천 기획실장의 소개 들어보시죠. 어린이 재활병원은 그동안에 장애 어린이 부모님들께서 성인 재활병원의 중심에서 그냥 그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아이들 구성 그리고 아이들의 가족 구성에 맞게끔 장애 어린이 가족 구성에 맞게끔 새로 디자인한 병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에는 어린이를 위한 전문 재활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통합형 어린이 재활병원은 처음으로 이제 건립이 됐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통합 어린이 재활병원인 거네요. 네, 우리나라 장애 어린이 수가 대략 30만 명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이 장애 어린이들은 특히 어릴 때 치료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장기전의 재활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재활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모두가 성인 위주 재활 치료라서 아이들은 더더욱 치료받을 곳이 없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의 부모님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는 평생을 치료를 해야 되고 애가 숨을 쉬려면 치료가 있어야 되고 밥을 먹어도 치료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 일일이 다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대기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외래 치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2년,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입원할 때도 없고 치료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갔는데 내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둘째까지 위험한 상황? 내 가정이 이러다가 진짜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겠다. 애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정이 거의 다 등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은 겪어본 분들만 아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예.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어린이들만을 위한 통합재활병원이 미국에는 40개, 일본은 180개, 독일에도 140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한 개도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꼴랑 이제 한 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전전을 하다 보니 사실 가정의 해체까지 촉발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 재활병원에 대한 절실함으로 병원 건립에 대한 움직임이 일었고요. 다양한 각계각층 손길이 모여서 드디어 2016년 4월 28일 국내 최초 통합 어린이 재활병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고재천 실장의 말 계속 들어보시죠.
저희 재단에 직접적으로 기부하신 분들이 10,000명이고요. 그 외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저금통을 모아서 기부해 주신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하고 같이 했던 저금통 모금 캠페인도 같이 했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30,000명 이상이 참여한 게 아닐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부자분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보험을 들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 장애 갖고 태어난 아이가 조금 일찍 죽었어요.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 보험금을 부모님이 전액 다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을 대신해서 다른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연을 주시면서 또 기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 이거 잠깐 들었는데도 참 가슴 아픈 사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진정성 있는 나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병원이 탄생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 병원 하나 세우는 일 어마어마한 자산이 든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이 어린이 통합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십시일반의 많은 개인 기부자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또 건립이 이루어진 마포구에서는 병원 부지를 제공했고요. 예. 또 서울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기업의 통큰 기부도 눈에 띄었는데요. 게임 개발 업체로 알려진 넥슨코리아에서 총 200억 가까운 기부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넥슨코리아 박이선 사회공헌 팀장입니다. 저희 관계사셨던 그 회사의 이철대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 푸르메 재단에 기부를 했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분이 장애인이세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사고를 당하셔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기금이 부족하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기부를 약속을 드리고 기부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린이만을 위한 재활병원이 없고 근데 어린이 재활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5세 이전의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으면 성인이 됐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거래처 관계자의 기부를 보고서 기업에서도 이제 기부에 동참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분이 계시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나눔이라고 하는 게 전염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의 기부가 물론 홍보의 한 수단이 되죠. 예.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개인이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기부를 기업이 앞장서서 하는 거 참 바람직한 사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심지어 홍보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부하고 뭐 그렇죠. 어때요? 그 정도 한다면. 예. 네. 박이선 팀장은 진정성 있는 나눔을 얘기했거든요. 이 병원이 정말 돈이 많이 건립 자체도 근데 그런 모금은 작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저희 넥슨이 함께함으로써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었죠. 기업 문화에 맞게 또 뜻하는 바에 그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이라든지 돈 외의 것들도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업이 함께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업이 사회공헌을 할 때 홍보를 최우선으로 시작을 하진 않아요.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그거를 바라보면서 진정성 있게 가시면 홍보와 그거에 대한 반응을 오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업이 홍보를 우선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이 이제 참 진정성 있게 와닿는데 알려지게 돼서 홍보가 저절로 됐고 그래서 그 기업이 더 잘 되고 이윤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나 기부해야지 이런 선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렇죠. 문화가 네. 저는 막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기업 간의 전염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개인이 할 수 없는 규모의 나눔에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해주면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더 앞당길 거 아니에요? 저 좋은 분위기. 그렇겠죠. 예. 예. 사실 해외에서는 개인 기부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기부보다 사실 기업 단체 기부가 더 많은 편이거든요. 예. 한국의 기부 문화가 어떤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김효진 사무처장으로부터 들어보시죠. 모든 나라가 개인 기부 모금액이 월등히 높아요. 7대3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 기부가 그 기업 기부나 이런 쪽이 7대3으로 더 많은 편이에요. 반대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요즘에 늘어났다고 하지만 사회복지나 이 나눔에 대해서는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 아니냐. 그다음에 기업의
그만큼 벌었으면 사회환원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조가 되게 높은 편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복지가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가족 문제도 국가에서 또 공공 영역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를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도우려는 게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희망적인 것은 그 한국 사람들은 한번 또 캠페인에 대한 불이 붙이면 또 이게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건데요. ARS 모금만 듣더라도 우리 되게 보편적인 모금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게 잘 안 돼요. 생활 속에서 기부는 외국 기부 선진국이 발달한지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어떤 재난재해라든지 어려운 것을 봤을 때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껴가지고 동참하는 그 열기는 세계에 으뜸일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국채보상운동 이런 것도 해왔던 맞아. 역사가 있고요. 금모기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IMF 네. 때 금 나온 거 보세요. 하여튼 불 붙었다 하면 우리는 화끈한데 한국 특유의 어떤 기부 문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이게 정이 기반이 된 거겠죠. 그렇죠. 예. 한국인의 정서가 나눔에 끼치는 영향이 좀 장단점이 있어요. 나눔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정서도 있거든요. 예. 나눔국민운동본부 송병호 대표입니다. 그 전통 문화가 나눔에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아주 그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샤머니즘이나 혹은 유교는 사실 나눔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참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났고 어느 정도 좀 살만큼 된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아직 그 옛날 기억이 있고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불안하니까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해놔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께 줄 게 없지 않냐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그 불신풍조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 단체들이 우리 돈을 걷어가지고 정말 좀 제대로 쓰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뭐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복지단체들이 그렇게 투명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아주 좋아졌거든요. 예, 그렇죠. 이 한국만의 정서적 문화 또 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게 나눔에도 확실히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세계 기부지수 2017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기부 참여지수 순위는 OECD 35개국 중 21위로 전체 조사 대상국 139개국 중에서 6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부 문화가 아직 일상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일상이 아닌 기부가 좀 특별한 행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부라고 하면 좀 부담부터 느끼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근데요, 최근 몇 년 새 젊은 세대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형태 기부 문화가 있어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부의 부담은 줄이고 행위의 즐거움을 강조해서 기부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기부하니까 즐겁잖아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 네. 예. 요즘 들어서 이제 생활 속 기부가 좀 자연스럽게 일상화돼가고 있는 것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기부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등장한 게 그래서 펀네이션입니다. 펀네이션이요? 네, 그러니까 재미의 펀, 기부, 도네이션 합성어 펀네이션인데요. 재미와 기부를 함께할 수 있는 아이디어 나눔이에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기부방방이라는 재밌는 기부를 기획하기도 했었거든요. 임신혁 실장입니다. 즐기면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트램펄린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방방 이렇게 뛰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동전이 또 호주머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뗀다거나 이런 경험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신나게 뛰고 거기서 떨어지는 동전을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다면 훨씬 뛰는 게 신이 나지 않을까 이런 발상에서 누구나 이렇게 뛸 수 있도록 좀 튼튼하고 큰 트램펄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좀 뛰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돈은 자동으로 기부가 된다는 전제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더 참여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돈을 더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뛰시는 분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일단 동전을 장착한 후에 그렇죠. 방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차피 기부하려고 했는데 방방하면서 또 기부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뭐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참여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펀네이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잘 아시는 아이스버킷 챌린지입니다. 예. 지난 2014년 여름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루게릭병 환우를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인 건데요. 예. SNS를 통해서 이제 매년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 붐을 일으키고 있죠. 예. 그 얼음물 릴레이로 뒤집어 쓰면서 그 모금 캠페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재미있는 이벤트로 사회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또 동참을 유발시키는 그런 모금이 있죠. 또 소셜 스와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소셜 스와이프? 그러니까 스와이프가 원래 카드를 전자기기에 대다 인식시키다 이런 뜻인데요. 예. 독일의 한 공항에 가시면 큰 전자 광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광고판에 커다란 빵 한 덩이 사진이 걸려 있고요. 예. 그 빵 사진 중앙에 진한 세로선 틈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 틈을 따라서 카드를 긁으면 그 빵이 그 틈을 따라서 갈라져요. 예. 그러면서 영상 속에 한 손이 나와서 그 갈라진 빵 한 덩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기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카드 이렇게 긁어보고 이게 누가 갖고 갔구나. 그게 딱 눈으로 보이는 눈으로 거예요. 보이게 예. 긁어보고 쉽게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 카드 긁을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가 빠져나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카드 긁자마자 빵이 직접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는 모습 시각적으로 보여주니까 더 동기부여가 되고요. 예. 직접 나눔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아서 또 예. 만족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머리 좋아요. 기획력 좋아요. 네. 이거 애들하고 같이 가면 애들이 한 번 더 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이렇게 모금을 통한 기부를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요즘 하여튼 이 재능 기부라는 것도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신이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또 내 재능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또 하나의 기부가 실현이 되는 건데요. 예. 이제 재능 기부가 기부 문화에 있어서 아주 큰 포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거창한 나눔보다 이렇게 작은 나눔의 실천부터 그게 이제 나눔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김효진 사무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사회에 놓여있는 많은 모금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가는 가게라든지 그 하원고통에 다 모금함이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그 보증금을 500원을 기부할 수 있는 통도 다 놓여져 있고요. 돈의 많고 적음보다는 작은 것, 자기가 지갑 속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중고 휴대폰도 나눌 수 있고요. 옷을 나눌 수도 있고 또 재물보다는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봉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옮긴다면 그것이 큰 보람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의지를 갖고 둘러보면 나눔이라고 하는 게 너무도 가깝고 쉽게 실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진정한 나눔은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의무다. 이 얘기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병호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상당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거는 자기가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구조 때문에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회 덕으로 이제 그만큼 됐으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어렵게 된 사람들을 돕는 거는 자선이 아니고 만약 내가 착해가지고 한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덕적 의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건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동물은 그런 걸 못 하잖아요. 개인이나 사회가 성숙해지면은. 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향 아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손병호 대표님 말씀처럼 한층 더 성숙되고 고상한 삶을 영위할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적게 좀 나눔을 실천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둘러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취재해서 방송까지 나온 반승호 PD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